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순회 3동, 정자 2, 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촉구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에 부진한 행정 처리와 잘못된 감사,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남동 발전소 증설, 현재 노후화되고 쇠퇴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진행 사항, 소외되고 있는 분당 단독주택지 종상향 문제, 그리고 성남시의 핏줄인 교통 계획에 있어 2호선 트램 사업, 8호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 구미동 SRT역 신설의 추진 진행 사항,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의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수진동 4534 외 오필지와 관련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나와 주십시오. 네, 도시주택국장 박경호입니다. 네.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고인이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체 계획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신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도 하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네, 필요시는 건축 심의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는 누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신고서는 일단은 법에 의하면 당연히 신고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도 보면 위임에 대한 근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에 관련되는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에 내용이 되어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임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법 31조 제5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출을 위임했을 경우 인감 증명서나 서명하실 확인서가 있어야 위임 제출 시 유효한 겁니까? 위임은 뭐 구체적인 위임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 위임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행정 처리 시 같은 건으로 방문 접수 22일, 인터넷 접수 25일이 되었는데 우선 접수된 22일 건이 우선적으로 행정 처리 접수 일자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문 접수 22일, 인터넷 접수 25일. 그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는 뭐 그중에 빠른 게 일단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2022년 7월 21일 제출된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청서에는 관리자가 아닌 감리자가 신고를 하였고 개인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자의 직인을 받은 신고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대조필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위임입니다. 제대로 된 위임 증빙 자료 없이 제출된 해체 공사 완료 신청서는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명백한 잘못으로 직권으로 지체 없이 정정하므로 무효한 행정 처리입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 제34조에 보시면 관리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 절차를 위반하셨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는 22일자로 신고서가 방문 접수가 되었는데 세움터에서는 25일자로 신고서가 중복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22일자 문서번호 건축안전관리가 119-195로 접수하였고 처리기한은 3일이면 25일까지인데 28일자로 처리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문서 기준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일단 위임에 대해서는 방금 31조 5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완료 신고서에는
감리자가 서명 날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민법에 대한 어떤 위임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서명만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도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례의 얘기고요. 의원님이 그건 나중에 이 물어볼 말씀을 거고요. 제가 드리는 국장님. 이유는 국장님, 예, 잠시만요.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네. 그 처리 기준이 어떤 날짜로 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처리 일정 말씀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은 어찌됐든 빠른 날짜 순서로 해서 예를 들어 법정 처리 기한이 7일이면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문서가 있습니다. 2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복 접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중복 접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없죠. 네? 예. 그래 단 그럼 여러 개 들어와도 된다는 유효에 겁니까? 대한 문제는 먼저 접수가 된 순서대로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요. 민원이 한번 제출했는데 또 제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까? 제출해도 그 민원인께서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아니 단 저희 법 우리 시가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민원 얘기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확인 안 하고 이 봤을 자리에 때 왜 오셨습니까? 민원의 제출은 아니 제가 오늘 이거 질의한다는 거 분명히 다 말씀드렸고 자료 요청도 다 했는데 왜 질의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이거 몇 달째 지금 민원했던 부분인데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진 5번 다시 또 지워주세요. 네, 재접수 당일인 25일에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확인증이 신속하게 발급됐는데 22일 해체 공사 완료 신청서를 최초 제출한 당시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해체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25일에도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2일 출장 사진은 현장 사진과는 다르게 한쪽 면만 찍혀 있습니다. 20일 금요일 해체 공사 완료 신청서 첨부 서류 감리일자에 25일 월요일 출장 당시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라고 시정 명령을 한 후 25일 월요일 출장 복귀 후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감리일제 끼워 해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체공사 완료 신고 서류 중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감리자 검토 사항인데 그럼 폐기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주 감리가 사실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법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 일부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가 조사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상주 감리가 일부 행정 절차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로 가태료 부과했습니까? 네, 과태료 얼마 500만 원 했습니까? 500만 원 부과하고 500만 원이요? 예, 감리자한테요? 네, 그다음에 얼마 했습니까? 저기 또 해체 관련되는 청소행정과 잘 쪽에서도 모르시면 모르시다고 답변하십시오. 50만 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하고 50이요? 네. 국장님, 폐기물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래서 완료 신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7번 띄워주십시오. 폐기물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법 제32조 2항에 따라 감리자는 관리자에게 해체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감리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31조에 의해 감리자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체 안 하셨어요? 그 민원은 해체 수리가 된 다음에 제기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류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하신 게. 답변을 중대 그런 식으로 명백이라고는 일단 말하고 서류로 싶지는 보시고 않습니다. 서류에 다 보고 의원님들 판단하실 겁니다. 예. 네. 9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올바른 시스템 그 폐기물 반출 현황을 보면 신고 확인증이 나온 뒤 26일에도 반출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 13시쯤 해체 공사 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다는 담당자 현장 방문 출정 공명서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확인하고 오신 건가요? 일부 그 부분은 25일까지 처리 기한 내에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 좋겠지만이 아니에요. 당연한 책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직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10월경에 또 26일에서 25일자 다시 날짜를 수정합니다. 날짜 변경이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남시 행정 처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어 되는 겁니까?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청 첨부 서류 중엔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건국장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영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 주십시오. 건설 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실 발생 예상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원건설 배출자와 시청 처리 계획 증명서에는 4,100톤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예상 발생량은 실측, 설계 도서 등의 방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방법으로 4,100톤의 건설 폐기물 예상을 발생량을 산출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폐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요. 지금 그게 4,100톤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피 단위가 아니고 이제 개근해서 폐기물을 반출하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냐 철근이냐 뭐 경량 판넬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처음에 이제 조사하신 분이 그런 내용을 이제 정식 건물인 줄 알고 4,100톤으로 예상해서 신고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잘못 또 실측하신 거죠. 그럼 그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와 예상 발생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 처리량이 정확한 거는 이제 개근을 하거든요. 반출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피 단위가 아니고 연면적으로 발생량을 신고를 했다면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를 톤당으로 하다 보니까 철근 같은 경우 뭐 1제곱미터에 뭐 한 수십 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로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 12번 띄워 주십시오. 네, 건설 그리고 보통 행정문서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지 않죠? 저기 문서 보십시오. 행정문서에 경기도 성남시장 이렇게 문서가 나오냐고요. 그런 거 없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으로 표기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역과에 확인했더니 경기도 성남시장이라는 직인조차도 없답니다. 네, 이 맞습니다. 행정문서 이거 그때그때 바뀔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문서가 나왔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성남시장으로 해서 시장직인 찍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이 문서 진입하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서가 당연히 서버에 다 있죠? 저 받은 겁니다. 네, 우리 공무원한테 문서로 받은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문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2022년 7월 20일에 제출된 건설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확인서에는 2,271톤으로 총 발생이라고 제출되었고 2022년 7월 29일에는 처리 실적 보고서에서 보니 2,816톤의 건설 폐기물 총 발생량이 나왔습니다. 최종 제출된 20일자 기준으로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건설 폐기물 처리를 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 반출한 거가 처리량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일자하고 29일자가 있어요. 그럼 22일자에서 확인증이 나갔으면 네. 29일자에도 저런 폐기물이 나왔다는 거는 향후에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거에 이제 일자 차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최종 처리한 게
반출된 게 최종 처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날짜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22일자보다 다 향후에도 폐기물이 좀 나간 상태입니다. 네, 우리 그 네. 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네. 또한 2010년 당시에는 옹벽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요. 옹벽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고 옹벽이 미철거된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처리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확인 절차 없이 심지어 화요일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건축물 안전관리과 담당자와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약속까지 하였으나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현장 다녀오고 불가피하게 당일 처리하겠다고 번복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원 확인 없이 현장에서 옹벽이 있는 것도 알면서 심지어 해체 계획서상 옹벽이 없어 해체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당일 서둘러 멸실 확인지까지 발급한 것이 정당한 행정 처분입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옹벽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 신고인께서 저희한테 작년 9월달에 의견을 제기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 가설 건물을 축조했던 신고인이 이 옹벽은 기존부터 존치되었던 옹벽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는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해체 신고하고 상관없고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사적인 계약 관계를 공법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장님 다음 질의 듣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 15번 띄워주십시오. 해체 계획상 주변이 평지, 옹벽이나 사면이 없다고 주변이 평지라고 해체 계획서를 작성 후 북쪽 KT 쪽 토합에 의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층 외벽과 1층 바닥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해체 계획서에 버젓이 계획 후 2022년 7월 4일 자원순환과에 불법 매립 민원 제기 후 해체 계획을 하였는데 세상 어느 건축주, 허가권자, 감리자가 남의 토지에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을 승인하였는데 이걸 묵인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해체 신고서에는 그런 어떤 작은 옹벽, 즉 건축법상 옹벽은 높이 2m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법상에 해당이 되는 작은 높이의 뭐 1m 정도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 되는데요.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해체 계획서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우리 공법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아까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거요. 사장님,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가고 결국 KT 쪽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했죠? KT 쪽 옹벽? 저거 처리하셨잖아요. 민원이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 자원순환과에서 민원 아까- 제기 들어와서 아까 해체 계획서 의원님이 보여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아니 생각을 포함된 게 하고 아니라 저거 처리했냐고 여쭤봤잖아요. 처리하셨어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 제기하셔갖고 내용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체 계획서 원래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거를 처리를 했어요. 폐기물을. 그러면 해체 계획서 변경 신고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완료를 하고 그 변경 신고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승인 받으신 겁니까? 이거 내용 모르세요? 그럼 이건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체 계획서는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확인하는 겁니다. 관리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요. 우리 시는 허가권자죠. 현장에 방문해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또 감리자는 현장에서 해체 계획서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3자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란고개 아시죠? 네. 모란고개가 누가 봐도 그게 평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모란고개가 평지로 보이세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관등 소명 안 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신 것 같아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해체 계획서 아까 보셨죠? 변경 신고서 보셨나요? 해체 계획서 변경 신고는 관련 규정이 22년 8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개정된 이후부터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로는 남겨놔야 됩니다. 감리일제라고 남겨놔야죠. 어떻게 했다는 거. 이거 누구 승인 받고 했습니까? 승인을 받으셔갖고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리일제라고 넣어야 됩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이거 감사를 진행하셨죠? 네, 감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민원이 접수돼서 하게 됐습니다. 민원이 접수해서 했습니까? 네네. 제가 알아서 했다며요.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시죠? 최종성 위원장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감사는 진행해야 된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징계를 할 것이다. 우리 감사관 직원이 제 방에서 한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뭔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면은 감사를 하고 제가 모르면 감사를 안 합니까? 부당하게 아닙니다. 했으면 감사를 당연히 하고 아닙니다. 그건 저는 민원이 직원의 접수가- 징계를 잠시만요. 저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직원의 징계를 지금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처리를 취소하기 바랄 것뿐이지 직원들이 징계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또 제 방에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죠? 민원이라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보통의 민원을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그 사람하고 저랑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관계가 제가 뭐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감사관님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제가 뭐 시정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민원 답변하기 전에 시의원에게 본 의원에게 그 답변 내용을 주고 답변을 해라. 이런 요구는 하는 거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의원님이 민원인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요. 네네.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합의를 좀 하시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그걸 보여줘라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해를 또 하고 계시네. 네, 감사관님. 네, 그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평지로 보이십니까? 평지는 아니고 경사도에 있는 그 대지입니다. 그럼 해체 계획서 잘못된 거네요. 평지로 돼 있다 체크했으면 새 관리자하고 우리 허가권자와 감리자 다 잘못한 거네요. 그 평지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지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 평지로 봤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평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평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 변호사 한번 받으셨죠, 이 건으로. 네, 예, 변호사 자문 그 요청 내용하고 답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 자료 요구에 따라 6월 28일 날 공문으로 제출했는데요. 지금 뭐 첫 번째 네. 법률사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이 건 수리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물 관리법에서 취소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이 건 수리 처분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했습니다. 자문 결과 행정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대하여 동법 1조는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5조 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동규정은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동법이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법 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관한 직권 취소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으로 보입니다.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법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 동법 5조 1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 관리법에 취소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 18조 1항을 근거로 이 건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변호사 자문이 몇 건 나왔습니까? 3건 중에서 한 건은 변호사가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예, 두 법률사무소에서 자료 공개하는 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과에서는 다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감사관은 한 건은 안 주셨나요? 그게 불리한 건 아닐까요? 법률 답변자의 자문을 해주신 분의 의견을 존중한 것뿐입니다. 그분 의견 존중한다고 우리 기관 대 기관의 자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건축물 안전관리과도 자문 다 주셨는데 어쨌든 불리한 부분은 지금 제출 안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위법성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직권 취소도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부서 재량이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감사는 왜 하셨나요? 위법 부당한 내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감사를 했고요. 법률 자문한 그 결과에 따라서도 동법 18조 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재량 행위로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수리 처분의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시의 이건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자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관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의를 못 해갖고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과연 정당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취소를 요하는 만큼의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감사관님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앞에 부분이 안 드러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네. 위법 행위로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이나 징계 없이 부서의 재량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감리자에게 관리 소홀로 과태료만 부과시키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감사 다시 하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예, 감사관실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때 직권 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킬 만큼 잘못된 행정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량으로 넘어가신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법률사무소의 어떤 의견들 보시면 감사관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 건 취소에 대한 것들은 행정이 취소가 되면 공정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판결물이 기판력이 생겨서 자기를 구속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정이 어떤 취소분을 일부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감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분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공정력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도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한 신뢰성도 생기는 겁니다. 취소분 자체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누가 행정기관의 취소분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분명히 변호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른바 불확정 개념이어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이 심사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고인이 있게 될 불이익보다 취소로 발생되는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 건 수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내용에 보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도 처분 자체를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정력이 생기는 처분 자체를 함부로 취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저한테 오셔 답변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왜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냐? 첫 번째, 이게 국토부에서 확인했더니 국토부 직원께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성남시 직원이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국토부 직원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성남시는 허가권자인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국토부에 떠넘기고 세상 어느 공무원이 본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해라 마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때도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 2월 즈음에 저는 정식적으로 물론 이제 출장 범위가 더 있었으면 저희 근거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부 자료로 봤을 때는 국토부의 담당자하고 통화한 게 확실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 이렇게 내용은 우기시고 있어요. 그쪽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이거 감사를 근데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 이게 뭐 그 국토부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대한 어떤 직권 취소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변호사님들의 어떤 자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따르는 것도 하나의 국장님,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이 위임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감사관도.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거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변호사 자문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판례에도 직권 취소하라고 건축물 안전관리과 직원께서 저한테 갖다 준 변호사 자문에 이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판례가. 법에서는 판례를 통해서 하는 거지 판례가 없다면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례가 중요합니까? 변호사 자문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처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게 기존에 있었던 사실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지만 이거는 철거를 다 완료하고 건물이 다 철거된 이후에 신고 수리만 된 거거든요. 신고 수리를 취소한다 그래서 그 철거된 건물이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살아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물을 네. 되살려 놓는 게 아니라 서류를 원위치를 해놓으셔야죠. 그러면 잘못된 옆집 서류를 갖고 제가 갖고 영원히 우리 성남시는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것들은 잘못된 아까 거죠. 종국적인 판단은 변호사 자문에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한 거지. 왜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행정의 그렇게 직권 취소라는 게 안 그럼 왜 된다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행정의 직권 취소, 행정 취소가 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재심의의 어떤 신중해서 재심의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라고 하는 취지지 처분 자체를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으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서로 입을 맞추고 짜고 또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거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그 관리자, 그 회사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게 두려워서 못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은 공정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구속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행정력이 공정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즉 신고인 제3자는 또 다른 신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함부로 또 취소를 한다, 철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의 처분을 믿고 제3의 행위를 한 그 선의 제3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결과적으로 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폐기물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계속 발언을 했고 거기에 폐기물이 묶여 있다는 그 서류를 보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 토지를 한번 파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건축물 안전관리과에서 그 아까 말한 관리자 그 업체에다가 확인을 하고 파야 된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분께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감사를 받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의 어떤 책임 감리에 나름대로 어떤 서류를 믿고 나름대로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저희 행정에 중대 명백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부분적인 실수는 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응당한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가서 파보면 됩니다. 있나 없나. 없으면 없는 걸로 묻으시면 되는 거고, 있으면 책임지셔야 되고 고발 조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이 건은 신고서 제출, 행정 절차부터 해서 안전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법성이 드러났고 반드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서류를 직권 취소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큰 사고가 대비될 것입니다. 정작으로 사고로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십시오. 네, 환경정책과장 이원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당동에는 남동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남동발전 같은 경우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한 발전소를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교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분당 지역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걸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더?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그 남동발전 측에서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요. 7월 20일까지 그 주민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5월 17일 날 장안중학교에서 그 환경영향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그 주민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었고요. 7월 20일 날 다시 그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람 내용 좀 모르시나요? 홍남 내용은 일단은 그 남동 발전의 그 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 오염 문제라든지 수질 오염 문제, 그다음에 소음 진동, 그다음에 자연환경, 그다음에 뭐 전자파 관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환경상, 건강상 그 피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그 초안 의견에 제시를 하시면 그 사업자가 그 초안 의견을 갖다가 그 환경부하고 본안 협의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이 작성되고요. 그러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승인을 내주면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네. 이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날도 보니까 네. 팀장님 한 분만 오셨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안 오시고. 20일 말씀드리는 날 겁니다. 주민설명회 때는 저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나와서 주민 의견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담회 및 민원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남동발전소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성남시는 뒷짐만 짓고 있지 말고 선두에 나서서 문제 해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동발전소에서는 생산된 난방열은 최근 인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분당동 단독주택단지 주역 주민들은 난방 공급도 못 받는 상황이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적 피해, 고압선 전자파 위험, 시각적 경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따라 발전소를 이전하든지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상해 주길 부탁드리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분당 지역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와 시행 지침의 변경 사항, 현재 1종에서 2종 일반 지역의 종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도시주택국장 박형호입니다. 주민들의 청원 내용은 이전에 친상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며 순회동 소공원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 상향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고 주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던 소리가 생생한데 시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 질의 때 시장님도 단독주택단지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다 같습니다. 저도 공약도 했었고 또 뭐 주민들도 선거 전이나 또 얼마 전에 또 단독주택 그 연합회 분들 시장실에서 다 만났습니다. 주민의 청원은 10월 12일 성남시의 제275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도 되었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서 종상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도 규제안에 대한 검토하겠다고 자료도 제출되었는데 단독주택지 종상에 대한 내용이 왜 없는 겁니까? 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금년 3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도시관리 방안 수립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역 내용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정의돼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좀 포함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분당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영역을 발주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금년 5월 7일 날 국토부 장관이 저희 분당 방문했을 때도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과 만나서 나름대로 단독주택도 일기 신도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6월 15일 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토부 1차관께서도 분당 단독주택을 당연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봤을 때 저희 시에서 영역을 하고 있는 내용, 국토부의 어떤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검토해봤을 때 단독주택도 나름대로 그 분당 재건축에 포함돼서 가야 된다라는 큰 전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3일 용역 주민 설명회 때 국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검토해보겠다도 아니고 내용을 뺄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내용은 저희가 그러니까 영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결과부터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를 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주민의 청원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언어를 잘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약속은 2023년까지 이행하기로 하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결과는 2024년도이고 그것도 언제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단독주택지 종상형은 빌라단지 종상형처럼 성남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기약 없는 특별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번 용역가업에서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는 분당 지역구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거하는 주민수도 적고 연령대도 있다 보니 공동주택, 빌라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형평성과 소외감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원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정책의 혼란 남발로 본도심의 주거 환경이 취약하다는 걸 목격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도심의 대부분의 단독대치가 2종, 경우에 따라서는 3종인 곳도 있습니다. 원도심과 다르게 30년차 도래한 분당 단독주택지는 필지당 60평 전후로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며 분당은 철저한 계획도시로 설계되어 원도심이나 이웃 광주와는 기반시설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는 70년도 계획도시는 강남보다 못한 수준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신도시 특별법에만 기대지 말고 인구 93만 성남시의 권한 내에서 주택단지
종상향은 최근 종상향대 빌려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축, 개축, 동기 유발이 어려워 슬럼화 가속화 우려가 큽니다. 분당 지구 단위 내 단독주택지를 저밀도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상한, 가구수 높이 제한 완화 등이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입니다. 단독주택지는 활발한 신축, 개축을 통해 고가의 임차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실을 막아 100만 성남 특례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저밀 저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2030 직주 근저,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고령층의 주거 연속성을 제공하여 이상적인 주거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종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은 특별법에 의한 종상형 추진, 분당 내 빌라 단지들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형 추진되었으나 그 외 단독주택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의 비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은 대한 대안은 없어서 추후 주민들의 갈등과 형평성 제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자교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 불가증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감사관에서 시작된 문제는 행정 절차부터 안전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를 직권 취소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와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발전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따라 발전소를 이전하든지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남동 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상하기 요청드리며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용역 내역 주민 공유와 사전 주민 재건축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여 향후 재건축 동의서 시합을 위한 진행 시기 단축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고 특별 정비 구역의 경우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특정 이슈, 인허가 등의 지연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시간적, 기획비용의 매몰이 발생되며 이후 분당 내 다른 단지들의 사업 진행까지 지연하게 됩니다. 향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마스터 플랜 용역 2030 성남시 주거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행할 특별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시 분당 내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 많은 수의 특별 정비 구역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선도 단지로 지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빠른 재건축 진행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선도지구 제도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로 지정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마스터 플랜 및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담당하는 성남시 MP와 단지별 모임을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단지별의 홍보와 소통의 자료를 마련하여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유지를 확보하여 이주 단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선도 단지의 일반 분양구 세대를 임시 이주 일반 단지로 확보하여 순환 정비를 현실할 필요가 있고 일반 분양분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의 분양 금액을 선납하고 사업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나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예, 1분 더 주세요. 단독주택지는 비역세권에 위치하는 빌라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 시 특별 정비구역 및 정비 예정구역의 비역세권 단지들은 역세권과 구분되어 용적률을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고령층의 주거 연속성을 제고하여 이상적인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지 종상형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서 국토부의 승인 고시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하루빨리 시민들의 교통시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남 2호선과 판교 5호 8호선 연장 신설, 구미도 SRT 정차역 신설에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 민선 8기 이후 멈춰버린 성남시정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시 집행부와 성남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본회의 시정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